네, 안녕하세요. 청년 포럼 운영위원 조선민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혹시 제가 시간이 오버될 수 있으면 미리 좀 사인을 주시고요. 제가 발표 시간이 10분인데 오늘 그 청년 포럼 이 세션 앞에서 사실 저희가 여기도 뒤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분은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어디까지 왔나 이런 어떤 장애인 정책 중간 평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종일 여기 와서 이렇게 느끼는 거는 제가 30년 전에 대학을 들어가고 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했던 그 어려움이 그 30년 후배인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남아 있구나. 다만 교육에 대학에 입학할 땐 그나마 조금 낮았을까요, 우리 사회가? 그러나 제가 그 취업의 문턱에서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취업이 거의 안 돼서 차별을 많이 당하고 그래서 취업도 어려웠었는데 결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후에도 뭐 그런 삶은 비슷했고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청년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지금 이제 위기에 봉착한 거죠. 코로나 시대라는 새로운 어떤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더 좀 사회가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더 어려움에 빠진 것은 아닐까. 선배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5개년계에 오늘 평가를 했었는데 보실 수 있는 분은 뭐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우리 인동준 청년이 아마 혹시 못 보실 것 같아서 69개의 장애인 그 정책 중에서 그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 69페이지에 보면은 장애 학생 교육권 보장 이거는 아마 그 대학생 여러분들이나 청년들이 아니라 그 특수교육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다음에 진로 및 평생교육 요거 관련해서는 이것 또한 이제 제가 읽어드리면 장애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직업교육 전문화. 두 번째는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시라. 요건 이제 대학생들을 위한 것이겠죠.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는 어떤 청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이라는 어떤 전 생애주기 또 맞춤형 오늘 그런 이슈가 이제 큰 화두였는데 정작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은 이거에 만약에 답변을 했었으면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한국장애인제협회의 관계자분께 향후 5개년 평가 때는 이 항목은 청년들이 직접 평가하는 게 맞겠다라고 좀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69개의 중요한 정책들 중에 우리 대학생, 청년, 맞춤형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20년,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청년들이 2중, 3중의 어려움 속에서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청년들이 좀 토론 자료를 잠깐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료를 제가 좀 여기에 좀 준비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넘겨 주시겠어요? 여기 되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한 2000년대에 한국장애인제협회랑 같이 좀 거기서 일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나마 청년들과 대학생들의 관심을 갖고 지원을 했던 그 단체가 유일하게 아마 한국장애인제협회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제도권 혹은 이제 기성 장애인들 대상으로 이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청년 쪽 사업이 이제 없었었고 그때 한 2005년부터 장애 청년 대상으로 국제 역량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내 연수와 국제 연수를 포함한 장애 청년들이 지금 6대6에 도전하다. 아마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했었는데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크게 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보죠.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조 모임이 한 2005년 지나가면서 자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조 모임을 통해서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듣다가 제 기억으로는 2016년부터 청년들의 이야기를 글로 표현하자. 그래서 장애와 미래라는 장미 뉴스를 한 2년 동안 이 장미 뉴스를 들어보신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텐데 청년들이 취재해서 청년들의 이슈를 직접 기사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것이 2016년, 17년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자. 그리고 이거를 좀 집단 지성의 힘으로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청년 포럼을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활동을 좀 못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청년 포럼이라는 어떤 그 중심체를 두고 협회 차원에서는
이거를 좀 더 전체 과정에 청년이 성장하는 과정에 좀 체계적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거 하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그 전국의 청년들, 장애 대학생들 혹은 장애 청년들 또 장애와 관심 있는 모든 청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구성해 보자. 다행히 그래도 이제 작년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불가피하게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줌으로도 아니면 화상으로도 전국의 청년들과 손쉽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그 플랫폼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사회적으로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보자라고 해서 청년 포럼을 이제 했었는데 근데 사실 청년 포럼은 협회에서 하는 사업 중에 그냥 일환이고요. 지금까지 협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활동 중에 협회에서는 한 두세 명, 세 명 정도만 모인 곳에 가면 찾아갑니다. 전국 어디서든 찾아가고 온라인으로도 하고 또 아마 여기 계신 토론자들도 아마 그걸 느꼈을 텐데 원하면 화상으로든 또 사무실에서든 언제든지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 연수들이 매년 벌써 이제 올해 16주년인가 17회 내년 17회가 되겠죠. 해외 연수도 갈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저희가 가기 전에 세미나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장애 청년 연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의정 활동인데 의정 활동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 올해 들어와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게 행복 제안이잖아요. 내가 느끼는 문제들, 사회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는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식사를 했거나 차를 마셨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내가 참 편안하게 마실 수 있었다. 그런 공간이 있었다. 혹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곳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것을 칭찬하는 행복 제안 활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제 온라인 시대가 많이 되다 보니까 유튜브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SNS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만약에 청년들이 어떤 이슈화 시켜서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미디어 제작도 사실 지원을 이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SK랑 하고 있는 것 같은데 IT 쪽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는 연 300만 원씩 지원하는 그것도 지금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이런 청년 활동, 장애 학생 지원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메가 스터디도 그렇고 뭐 해커스도 그렇고 또 예를 들면 그 온라인 강의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랑 MOU를 맺어서 지원하면은 협회가 추천을 하면 50% 이렇게 감면하는 그런 교육 지원 활동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오늘 좀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이 행복 제안 활동이죠. 그래서 행복 제안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골목 식당에서 화장실 이용이 어려워요. 맞죠? 이거 아마 우리나라에서 전동 휠체어가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밥 시컷 먹고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보는 곳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곳이죠.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대부분이 못 들어가요. 이건 여기는 골목 식당이라고 했지만 골목 식당 아니라 그냥 명동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사회 환경적인 문제가 이렇게 좀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청각 장애인도 최신 영화를 보고 싶어요라고 하죠.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영화를 보는데 국내 영화는 그나마 화면 해설을 해주지만 외국 영화는 화면 해설을 잘 안 해주죠. 요즘 밀란이 들어왔잖아요. 밀란은 어떤 사람은 정치적 이유로 안 본다고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아예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화면 해설을 안 해주게 되면 볼 수가 없는 거죠. 청각장애인도 마찬가지죠. 그 배리어 프리 상영관이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다고 해요. 서울의 상암동 쪽에. 그러나 이렇게 최신 영화는 안 해줍니다. 남들 다 지나가고 다 듣고 나서야 그때 가서 보게 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구청 앞에 이런 정류소 앞에 뭐 보도블록 장애인 그 보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라졌어요. 뭐 맨날 개발 공사잖아요. 때가 되면 당연히 다란히 또 갈아엎고 그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이번에 우리가 4.15 총선 때 저도 듣고 참 깨달은 게 있었는데 한 시각장애 청년이 오늘 이걸 제안해준 청년도 여기 유하나 청년인 것 같은데 여기 와 계시는 아닌가요? 네, 모셨죠. 네. 시각장애인이 투표소에 갈 때 우리 임동준 청년은 어떻게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비닐 장갑을 줬잖아요. 올해 이제 그 코로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렇게 김치 담글 때 뭐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야죠? 하여튼간 뭐 이게 비닐 장갑을 줬는데 도장을 찍잖아요.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 또 이거를 찍는데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제안도 들어왔었던 거였고 올해 관광재단에서 이제 버스도 지원해주고 또 보조기구도 지원해줘서
여행도 할 수도 있고 어디 장거리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데를 이건 칭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우리가 느껴지는 어떤 삶에서의 피부로 느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 혹은 그래서 내 안의 사각지대와 우리 사회의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조금 좀 편리함을 느꼈다든지 아니면은 어디서 예를 들어서 좋은 정책을 갖다가 해줬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칭찬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 사실 바로 이제 행복 제안이고요. 이거는 언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협회 그 홈페이지 URL 주소가 www.프리겟.net 여기서 얼마든지 제안하면 아마 여기는 심의를 통해 시상이 있는데 시상이 여러분들 아마 제안만 해도 여러분들 스타벅스든 어디서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요. 또 채택이 되면 또 구내식당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5끼, 6끼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는 비용도 지불되는 분명 구내식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룹으로 활동을 하면 동아리 활동 같은 걸 하게 되면 막 5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 그거는 뒤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아마 그 작년에는 그래도 보니까 한 100건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 중에서 한 80%가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올해는 상반기에 들어온 거 지금 6월까지 들어온 것만 봤을 때는 전체 한 60건 정도 되죠. 이 중에서 이렇게 정책 개선 혹은 생활 개선, 사각지대 개선 건의합니다가 한 34건, 그다음에 칭찬합시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채택이 한 25건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하튼 행복 제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는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이따 토론 시간에도 한 번 더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택이 되면 협회에서는 이걸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좋은데 아마 동준 학생은 지금 보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속 활동을 이제 좀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국토부 맨날 이렇게 그 땅을 갈아엎을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점자 블록은 노란색이죠? 네, 뭐 굳이 점자 블록을 노란색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 이런 것들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노란색이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걸 주면 저희가 그걸 지지를 하죠. 대신 또 개선 활동을 이렇게 각 정부 부처나 기관들에게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이 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냥 민간 차원에서 인증 같은 거 드리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한 식당에게 이렇게 우리가 인증을 해주는 뭐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아이들을 모아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곧 추석이 끝나면 제가 알기로는 10월 7일부터인가 이제 국감이 들어가죠. 21대 국회 첫 이제 국감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했던 그 제안들 중에 그 투표소에 앞으로 이렇게 비닐 장갑을 줄 때는 라텍스를 줘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다 정리해서 이번에 이제 국감 때 저희가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 포럼의 앞으로의 이제 비전 과제라고 할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환경 개선 활동을 좀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회적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집단 지성의 힘으로 우리가 계속 사회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그 동아리 올해도 아마 들어보니까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많이 못했다고 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 좀 들어보고 동아리와 전략적으로 논의를 해서 좀 더 같이 이제 개인이 아니라 동아리도 가고 그리고 크게 모여서 전체 청년 포럼이 되겠죠. 그런 활동들을 전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사회 이슈의 민감성과 관련된 건전하기보다는 저는 하여튼 그런 시민으로서 우리가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청년 포럼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이거 꼭 공지를 해야 되는데 11월 7일이 아마 여러분들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과 토요일 날 11월 7일입니다. 각 대학의 동아리, 장애 동아리든 관련된 동아리든 전국의 대학 동아리하고 그 동아리 소개도 듣고 또 우리 청년 포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기서 동아리들과 함께 2021년의 정책 방향을 같이 정해서 비용도 이왕이면 같이 좀 정해서
비용은 이제 확정은 아니지만 또 복지부랑 또 협의를 해야 되거나 또 후원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협의해서 그런 거를 정책 결정을 이때 하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라고요? 11월 7일이죠. 네, 잊지 마시고 큰 틀에서 변하지 않으면 이날은 반드시 하는 거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메모했다가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